전쟁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불행 중에 최고 불행한 일이다. 그런 불행을 기회로 삼는 자들은 특히 일본, 중국은 그 대가를 치르기를.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러시아 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이 초반과는 상당히 다른 행보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번 전쟁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이런 중국을 더 이상은 못 보겠다는 듯 남중국해에서 철퇴를 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각종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 기지화했는데 이에 미국은 처음 보는 대응책을 내놨고 중국은 사실상 미국의 부유식 섬 혹은 기지가 등장했다며 크게 놀란 것으로 중국 군사 관계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연관하여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횡포를 더 이상은 미국이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의 최근 행보를 흉내내고 있는데 이 역시 미국의 심기를 크게 거슬린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대외 경제정책을 그대로 따라해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전쟁 와중에 보인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최근 며칠간 크게 자세를 바꾼 것과 동시에 미중 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러시아 정부는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사실상 장기간으로 가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애초에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하고 항복을 받아낸다고 했지만 그러한 전쟁 계획이 실패하면서 난처한 입장에 휩싸이자 태세 전환을 하며 자세를 바꾼 것입니다. 특히 수도 키이우에서 러시아군이 수도에 제대로 진입도 못하고 오히려 동부전선이 55km까지 밀렸으며 일부 키이우 서부 지역에서는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군에게 포위당하는 역전현상까지 생겼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채채나고 10년간의 전쟁을 벌인 동안 전사자는 약 11.000여 명 정도 되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벌써 7천여 명이 넘은 것 같다며 그것도 매우 보수적인 수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분리주의 세력과의 8년 동안 전쟁을 통해 훈련이 된 것으로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을 훈련시킨 꼴이 되었고 전쟁이 길어지게 된 원인이 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크게 두 가지의 옵션을 준비 중인데 하나는 단기전에 대한 위협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전입니다. 우선 크렘린궁은 이틀 연속으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암시를 하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소위 핵무기로 한 큐에 끝내버린다는 것으로 지지부지한 현재 전황을 일시에 종료하는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한 도시에 핵폭탄을 투하한 뒤 다른 도시도 그럴 것이라 협박한다면 전세는 크게 역전됩니다. 실제 영국의 더선은 러시아가 소형 핵무기를 발사할 자주포를 배치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대사를 통해 나토의 위협 시 러시아는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고 핵무기에 언급을 했고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핵 보유국임을 잊지 말라라며 영국의 스카이뉴스에 관련 사안을 전달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크렘린궁 대변인 페스코프 역시 나라의 위협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가 고전하는 전쟁을 빨리 끝내버릴 카드로 핵무기를 고려하는 징후가 연일 포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러시아의 전쟁 단기 전략은 세계 3차 대전 서막을 알리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미국은 만약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는 순간 미국이 개입된다며 3차 대전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러시아 침공 후 핵무기 사용에 대응하는 타이거팀을 꾸렸으며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쓴다면 미국과 나토가 참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미 러시아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도발을 멈추라며 경고하며 나섰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두 번째 전략으로 바로 전쟁에 관한 장기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됐습니다. 크렘린궁에서는 젤렌스키 정부가 자신들이 제시한 15가지 협의사안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지지부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선 서방의 제재에 맞서 자신도 대응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전쟁을 진행하느라
짧은 시간 내에 고강도로 쏟아져 내린 서방의 제재에 관해 러시아도 손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 러시아 석유가스 산업계가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대해 타격을 입기 시작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미국 중심으로 한 민주진영 및 동맹들은 러시아의 석유 수입을 차단했고 북극 프로젝트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석유 생산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 분야에서 십수년간 쌓아온 경쟁력을 크게 상실시킵니다. 물론 러시아의 자원 수입을 해온 국가들을 비롯해 전 세계 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가운데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러시아 국가 경쟁력 그 자체라고 분석되는 것인데, 석유 관계자들은 러시아 석유 금수가 이런 식으로 몇 년이 흐른다면 베네수엘라와 비슷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 이후에 아직까지도 채산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국가 경제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천연가스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러시아의 주력 산업이 큰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후국가가 러시아 석유 수입 시 루블화로 결제하라고 물음장을 놨습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에 러시아산 가스가 나가는데 이것을 달러나 유로로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사실상 중국과 비슷한 행동이라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사우디의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페트로 의원에 대한 논의를 거듭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 즉, 전 세계 석유값은 100% 달러로 결제되게 되는데 이를 위안화로 바꾸자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이 단일 화폐를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도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중국 연합과 미국 중심의 서방이 본격 대립을 하며 분리하겠다는 의지인데, 단순히 이념 대립이 아니라 화폐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점에서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 왕위 부장은 내친 김에 미국과 등지고 있는 이슬람 연합 국가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프간의 카불에 도착하여 탈레반을 지원하고 이슬람 연합 국가들끼리 협력을 도모하는 상황입니다. 즉, 중국은 이번 전쟁으로 파생되는 결과를 자신의 최대한 유리하게 만드는 카드를 동원 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듯 대만에 대한 발톱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24일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대만 방공식별 구역에 침입한 중국 군용기가 250여 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0여 차례 증가했다고 중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정보기관 FSB에서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가을에 아이대만을 침공한다고 했는데, 이는 중국이 러시아와 똑같은 이유로 대만과 전쟁하고 영토를 수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대목인 것입니다. 중국은 사실상 미국에 완전 반대되는 세력을 꾸미는데 이에 미국이 초강력 카드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우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번엔 중국 반도체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중국이 미국 말을 제대로 안 듣자 미국은 중국의 가장 아픈 구석인 첨단 산업을 고사시키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미 상무부 장관인 지나 레이몬드는 특히 중국이 러시아에 반도체를 판매한다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에 이를 막아버리겠다는 경고입니다. 지나 레이몬드 상무부 장관은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지시키면 중국 회사들을 문 닫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수출에 대해 시간과 분단위까지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각종 제재를 경고했지만 중국이 미국 말을 무시하고 아프간까지 가서 중국 중심의 연합체를 만들고 단일화폐 등 달러 패권까지 도전하자 미국이 중국의 약점을 파고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은 이것으로는 중국에 충분한 압박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지 놀라운 움직임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 대놓고 강력한 대응을 한 적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중국을 대응하는 연합체인
퀴드나 오커스 조성에 따른 군사훈련 정도였는데 이번엔 새로운 게 나온 것입니다. 바로 사실상 보유식 선거 같은 해상기지라는 미국의 최신 군함을 바로 남중국해에 파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23일자 중국의 관영 매체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에서 대서특필된 내용으로 미국의 최신 군함이자 원정 이동기지선인 미겔 키스함이 남중국해에 파견되었다며 크게 놀란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이 현 시점에 남중국해에 왜 이러한 해상기지, 사실상 부유식 선과 같은 함정을 보냈냐는 것인데요. 미국도 남중국해에 떠다니는 섬을 띄웠다는 것인데 이 함정은 매우 특수한 기능이 있습니다. 미 해군이 원정 지역에서 작전 시 해상기지 역할을 하는 USS 미겔 키스는 반잠수형으로 해상에서 해안으로 차량이나 장비 등 대규모 물자 수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홍콩 SCMP는 미겔 키스함은 2021년 취역한 최신함인데 이 배가 나타날 장소가 바로 중국이 장막한 지역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곳은 총 3곳이며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바다 전역을 중국의 바다로 규정 지은 모습이었죠. 미겔 키스함의 지휘하는 홀러 사령관은 교활하고 부패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설정한 국제질서를 강요하며 세계적 지배를 추구한다고 말하며 미겔 키스가 세계 곳곳의 해상기지를 구축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고 주변국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작전을 수행한다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중국은 미겔 키스함을 자신들의 남중국해 점령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군사 전문가 숙중핑은 USS 미겔 키스가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로 헬리콥터 수송어부 역할 등 지원선의 역할을 할 것이라 보면서 중국에는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홍콩 SCMP는 중국이 이를 대항하기 위해서 원정 이동기지선 건조 계획을 급하게 세웠다면서 미국과 동일한 배를 제조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남중국해 패권을 잃지 않으려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도 그대로 카피하고 있으나 겉 모양만 비슷하고 성능에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점점 거칠어지는 형태의 전략을 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이 달러 패권부터 해서 미국과 반대되는 전 세계의 국가들과 라인을 형성하려고 하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경제 시스템이나 군사력이 충분하지 많은 상황에 지나치게 미국에 맞대응한다는 우려를 하며 막상 미국이 러시아에게처럼 중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반도체를 고사시키면 중국은 극한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군사 충돌을 하게 된다면 세계 최강 미국과 맞서야 하기에 오히려 악수를 두는 셈이라 경고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이제 중국의 남중국해 섬까지 위협하며 중국에 대한 길들이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이러한 미국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미국과 중국 생활을 경험해봤는데 중국은 미국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 중국은 아직 내실에 충실한 게 쌓아가는 게 현명한 거임. 아마 올림픽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2주 안에 정리하고 동시에 중국은 위안화 결제를 동시에 해서 미국의 시선을 분리시키려 했으나 망하는 중인 듯. 대한민국은 빨리 파랑도를 섬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기지를 세워야 한다. 동해안의 왕돌초 바위섬도 빨리 섬으로 만들어야 한다. 러시아군이 얼마나 약한지 여실하게 드러났다. 우크라이나군에게도 절절매며 핵무기를 쓰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니 저런 게 무슨 세계 군사력 2위냐 한심하다. 우크라이나 평화 하루나 도 빨리 오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